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졸라 빡돕니다. 심지어 눈물까지 납니다. CCTV나 SNS가 없던 시절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은 개념이 없는 맘충들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개념 없는 맘충들을 봅시다. 아이가 만 3세가 지나면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래 관계에 흥미를 보이게 되고 사회성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입학 시점에 대한 고민은 크게 없는 겁니다. 근데 어린이집 입학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부모 자녀 간에 강한 애착이 형성되는 생후 12월까지가 가장 중요하고 36개월까지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게 안정애착 형성에 중요합니다. 이때까지가 아이의 인성의 80%가 완성이 되고 이때의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맡긴다면 저녁 시간에 아기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맘충들은 손해를 안 보려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육 지원 정책이 있는데 애들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면 돌까지 20만원, 두 돌까지 15만원, 구디로 10만원을 줍니다. 근데 어린이집에 보내면 만 2세까지 30에서 40만원 정도, 그 이후에는 20에서 30만원 정도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지원해줍니다. 이런 정책 때문에 집에서 돌보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이면 이 차액보다 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손해 안 보려고 어린이집 안 보내도 되는데 보낸다는 겁니다. 15에서 25만원 덜 받는 것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발상 자체가 아주 족같은 마인드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보육비가 더 나오면 아예 애를 집에서 안 키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양육은 맨날 밥만 처먹이고 몸집을 키우는 것 뿐인 거죠. 일부에서는 아이의 사회성 때문에 일부러 보낸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냥 육아가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보내는 겁니다. 36개월까지는 애착관계, 가족 구성원과 분위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가족들 속에서 먼저 유대와 친밀이 다져져서 가정에서부터 길러지는 게 사회성입니다. 애들하고 떼지어 친구 만들어주는 게 사회성의 기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사회성은 유치원 때부터 평생 배우게 될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 안 키워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무개념 맘충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그냥 나가서 돈이나 버시기 바랍니다. 좆빠지게 일하는 남편들이 본인들 노르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슈퍼맘들은 뭡니까? 이것도 저것도 능력 안 되는 맘충들이 이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 한답시고 애들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커피숍 가서 노가리나 까면서 시간 때우다가 저녁 때 애 찾아서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영상으로 배우는 것도 못하겠으면 문화센터에서 집에서 놀아주는 방법, 오감 발달 수업 이런 좋은 강좌들 많은데 이런 거 들으세요. 자, 그 다음 착각하고 있는 내용부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수는 4만 개가 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3,300개, 약 8% 정도 됩니다. 부모들이 민간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해서 보통 입학 1년 전부터 미리 신청을 하죠.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실제로 국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전국에 80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바로 개인이나 법인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죠. 법인은 그나마 낫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인에게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전체 위탁 운영 어린이집 중에 개인 원장에게 위탁한 경우는 55.7%나 됩니다. 결국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은 원장의 개인 사업체나 마찬가지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민간 주도형 체계에서 여러 한계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다 보니까 인건비, 식자재,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어린이집의 서비스질이 낮은 이유가 바로 운영자의 이윤 추구에 있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너도 나도 어린이집 사업에 뛰어들면서 권리금이 수억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고 할 말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인성이나 신체 발달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만 아주 족같은 상황인 거죠. 합리적인 사회 서비스 체계를 갖춘 복지국가는 우리 세대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없는 집안일수록 더 철저하게 양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의지를 갖춘 정치인을 찾아내고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개념 없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갑질 횡포는 작고 힘없고 경제력도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입니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대를 받은 아이는 회피, 경계 반응을 보이며 모든 상황을 위협적인 신호로 자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학대를 받은 아이뿐만 아니라 목격한 아이들까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억은 성장하면서 어른이 돼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심지어 세포가 더 빨리 늙거나 암이나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이 직무 스트레스, 과다한 업무, 교사 정신건강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회사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예요. 니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학대를 하는 문제의 보육교사들은 자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부의 무개념들의 폭행 뉴스로 인해 생긴 편견이나 의심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안쓰럽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수많은 면접을 진행했었고 채용 관리를 해왔습니다. 사람은 이력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면접에서 알 수 있는 표정, 말투, 사고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이를 직접 돌보는 교사들을 잘 뽑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 찐따들은 채용하면 안 됩니다. 분노의 감정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 자신이 당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 약자에게 무의식 중에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력서 성장 과정을 볼 때 안 좋은 학습 효과가 의심되는 경험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당했던 것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어린이집 원장들은 사람 잘 뽑는 게 본인들의 아주 중요한 임무인 걸 명심하고 이런 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적합한 보육교사들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이집 폭력이 심해지기 시작한 게 무상보육을 시작한 시점이라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모수가 엄청 커져서 사건 빈도가 높아진 거지 보육정책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보육교사를 지도하고 감시해야 되는 역할이지 원장실에서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CCTV 추가 설치해서 감시를 강화하거나 돈으로 때울 생각하지 말고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나 똑바로 하세요. 자, 결론. 전업주부라면 쓸데없이 비생산적인 일상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2년 동안 아이의 인성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애착이 부족한 보육교사들은 이 집 저 집 옮겨다니지 말고 다른 일이나 찾아보세요.